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 중 하나는 교통인데요. 버스는 물론 택시 타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어서 외출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편하고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가 도입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2급인 윤여환 씨. 한 달에 대여섯 번 가야 하는 병원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특수 개조된 콜택시가 그를 맞고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 도우미의 승용차를 이용하느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타고 내리는 것도 불편하고 또 휠체어를 싣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매일 장애인 복지관에 가는 윤기봉 씨도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오가기가 수월해졌습니다. 한때 저상버스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배차 간격이 뜸할 뿐 아니라 승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더라도 통로가 좁아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준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버스 타보면 공간이 좁아가 내가 또 불편하고 승객들도 옆에서 불편하고 그럼 뭐 이거 타고 오면 나도 안전하고. 포항시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동행 콜택시가 장애인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넉 대뿐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반기에 7대를 더 정차해서 우리 고객들의 불편을 좀 더 덜어드리고 또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그런 작정입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포항시는 내년까지 차량을 3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동행콜의 이용요금은 5km까지 1,100원, 이후 킬로미터당 200원이 추가돼 부담이 적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이 속속 마련되면서 장애인들의 활동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6.25 전쟁 뒤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을 텐데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한 구청 강당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14개 업체에서 420명을 뽑는 자리였지만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부장님 월급 받으시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1년 노니까네 너무 쉬워버렸어요. 매장 관리 직원 급여는 초봉이 경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나 산후도우미 같은 이른바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됐던 지난 2011년에는 대부분 취업을 했지만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이 별로 자리가 없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까 해서 그래가지고 약간 좀 구하기 좀 어렵다는 뭐 그런 생각 드세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대구시 중구의 한 요리학원. 요새는 그 해산물들 향이 많이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믹서기에 해산물을 갈아요. 벌써 세 번째 수업. 여전히 서툰 칼솜씨이지만 이제는 제법 음식의 모양을 갖춰갑니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정말로 나도 이런 요리를 배웠으니까 한 번쯤 어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아주 좋고 좋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이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차려주시는 것만 접하시다가 이제는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고 만들어보고 집에 가서도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갈수록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 갈수록 짧아지는 직장 생활. 은퇴 전과 은퇴 후의 기간이 점점 비슷해져가는 만큼 개인적인 준비는 물론 사회적인 대비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시군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위해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환경 농촌 체험학습장은 도시민의 호응 속에 농촌의 6차 산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온 학생과 교사들이
안동시 도산면의 친환경 농업 체험 캠프에서 텃밭을 가꾸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밭기량을 만들고 비닐을 세우는 작업에서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생산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밀서리를 해서 까만 재를 친구들의 얼굴에 바르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봅니다. 학업 경쟁에 내몰리며 바쁜 일상에 찌든 도시의 학생들은 농촌 체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같은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조금 찌든 부분이 많았었는데 생활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이런 캠프에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힐링되는 거를 느꼈어요. 밀 이렇게 서리해서 태우고 그 재를 막 애들 얼굴에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대도시 학생과 시민들은 모내기와 옥수수 파종, 밀서리, 감자 수확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해 친환경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체험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느끼는 농촌의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도 도시민들이 이해해야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농촌으로 계속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이런 행사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의 농촌 체험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어제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세상 곳곳에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기쁜 날을 맞아 형형색색 고운 연등이 걸린 포항의 한 사찰. 불자들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큰 뜻을 되새기며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초를 바쳐 자비의 불을 밝히고 차를 바쳐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꽃을 바쳐 깨달음을 얻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특히 이날 법요식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공존과 조화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강조됐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용서를 잘 이용해서 정말 우리 불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됐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관불의식, 마음속 괴로움까지 말끔히 씻어내고 경건한 자세로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니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공양간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양주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불자들은 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포항 복용사와 오호사 등 지역 사찰과 암자에는 하루 종일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군은 영농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포획 대상 지역은 울진군 전역으로 설정했지만 야생동물과 생태경관, 문화재 등 각종 보호구역은 제외됐습니다. 울진군은 농작물 피해가 났거나 유해 야생동물 발견을 신고하면 포획팀을 출동시킬 계획이며 불법 포획은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11개 광역시도와 공동으로 연근해 어업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수는 근해어업인 45%인 1,053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인의 11%인 5천여 명으로 대규모 표본인 만큼 신뢰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근해 어업 실태 조사는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조사 대상은 근해어업 21개, 연안어업 8개 등 모두 41개 업종입니다. 농축수산물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액은 2011년 8,200억 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1조 1,700억 원으로 43% 늘었고 올 1사분기 모바일 쇼핑액은 1,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 1사분기의 전체 온라인 쇼핑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증가하는 데 그쳐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이 다른 품목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8억 원을 들여 추진한 황성공원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이 이달 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업은 황성공원 일대 3만 3천여 제곱미터의 잔디를 심고 휴양 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하며 어린이 놀이터와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또 협소하던 기존 주차 공간을 재정비해 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14곳의 야간 조명도 새롭게 설치해 시민들이 황성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면서 7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경주의 경우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공기가 더욱더 메말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수분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3도, 영덕 14도, 포항 17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포항 32도, 경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6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